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술 그리고 카페인 이런 거는 당연히 잠을 방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비교적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또 다른 습관이라 그러면 우리 눈에 빛이 들어가는 것과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분비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빛이 들어가면 떨어져요. 특히 푸른색 계통의 빛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멜라토닌은 극히 떨어져 버립니다. 핸드폰에 보면은 블루라이트 제거하는 기능이 있죠. 그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이 누래져요. 즉 화면에서 파란색 계통의 빛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을 보더라도 멜라토닌이 떨어지는 정도를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어떤 빛도 눈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두 번째 멜라토닌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활동이에요. 운동성이 높아져 버리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집니다. 가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저녁 늦게 혹은 자기 전에 운동을 해서 기진맥진해서 몸의 모든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피곤하면 자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못 주무세요.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첫 번째는 몸의 활동성이 너무 높아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높아져 버립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몸의 활동량을 줄이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못 자요. 이 현실적인 생각은 나쁜 생각이든 불안한 생각이든 걱정에 대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중립적인 생각이든 상관없이 현실적인 생각은 다 잠을 방해합니다. 내일 소풍 가게 되면 그날 밤 잠은 설치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잠을 잘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냥 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라면 로또에 당첨되면 뭘 살까? 내가 슈퍼 히어로물의 무슨 주인공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요. 잠 못 주무시면 대부분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 틀어놓으시죠. 그게 내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소리나 스토리에 그쪽 생각을 옮겨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생각이 좀 줄고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하는 이야기로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잠을 자는데 오히려 수월할 수 있죠. 다만 눈에 빛이 들어가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들으시는 걸 좀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제 잠을 못 잤을 때 우리가 하는 뭐 민간요법이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양을 세는 거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는 거. 근데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양 아무리 뭐 몇천 마리를 세도 잠은 안 오던데 라고 하실 텐데 양 한 마리를 세고 자야지. 양 두 마리를 세고 자야지. 양 세 마리를 세고 못 자면 어떡하지? 이 자야지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양만 세셔야지 그 사이에 자꾸 현실적인 생각이 끼어들게 되면 우리는 양을 아무리 세더라도 못 잤을 수밖에 없죠. 수면과 관련된 최근에 재미난 연구가 있습니다. 소위 일주기 리듬에 대한 연구인데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는 특성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죠. 통상적으로 이거를 과거에는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은 부지런한 사람, 저녁형 인간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게 지금은 습관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습관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형 인간의 사람은 아침형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성도 좋을 거고요. 저녁형 인간으로 타고난 사람은 저녁형 인간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몸에도 건강하고 수면에도 좋고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성도 좋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죠. 과거에는 학교 등교 시간도 엄청 빨랐다면 지금 이 등교 시간이 조금 뒤로 늦춰졌고 근무 시간도 탄력 근무제식으로 본인의 일주기 리듬에 맞는 근무 시간을 가질 때 가장 효율적인 근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로 2017년도에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의학적으로 미친 영향도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죠. 잠과 관련된 또 하나의 습관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잠자리는 꼭
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개에게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를 하다 보면 종만 쳐도 이제 개한테서 침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종과 음식관의 조건화가 돼서 생리적인 반응들이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는 그 장소를 기억을 해요. 즉 침대라는 내가 잠자리라는 환경을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장소에만 갔을 때도 생리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모드로 조건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잠자리에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책도 읽고 심지어 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잠자리라는 환경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조건화돼 버려요. 그럼 당연히 내가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갔을 때 잠을 못 자게 되죠, 생리적으로. 그래서 잠자리는 꼭 잠자리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면증을 약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그래도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잠자리에 들어서 자야지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무조건 못 자요. 그거를 떨쳐내시는 게 가장 불면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